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계엄을 하지. 지난 12일 법정 방청석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입니다.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법이 정한 구속시한 6개월이 끝나자마자 아무 제약 없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예정인데요. 재판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하긴 내란 속의 윤석열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죠. 국민 앞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었고 헌정 파괴의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사법부와 검찰의 비호 아래 구속 취소까지 이루어졌었죠. 법정뿐 아니라 역사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현실. 진짜 계엄은 끝난 걸까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걸까요? 6월 14일 끝장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따르면 성공하고 거스르면 기회를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위클리 민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밖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시기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도 저희 스튜디오 귀에는 조금씩 들리는데 밖에 시위 소리가 네. 혹시 마이크에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스튜디오가 서울시청 맞은편 서울 성공회 주교 착좌 큰 성당 그 건물에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한 3시 조금 넘으면 우익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길을 한쪽을 완전히 막아놓고 우리 끝장 뉴스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오시기도 힘들고 다른 출연자들도 발pit할 때 이거 혹시 일종의 모종의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대선도 끝났는데 왜 매주 우리 방송 시작할 무렵에 저러냐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심하군요. 오늘은 아마 퀴어 축제 네. 반대 집회인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네, 그렇죠. 무슨 팻말들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왔다 뭐 몇 호차 이렇게 막 써 있고 하는데 날도 더운데다가 저분들 막 꽝꽝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스피커 이러니까 더 덥고 오는 데는 힘들었어요.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열흘째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체감상 열흘이 아니라 한두 달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네.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니까 더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빨리 끌어내야죠. 국회 청문회나 이런 것, 법적인 절차를 꼭 지켜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빨리 진행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바뀐 정부, 달리 열리게 된 새로운 시대를 효능케 좀 더 빨리 체감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70%가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 직무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권 초기에는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득표율, 대선 때 득표율보다 정권 막 출범하고 나서 기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요. 왜냐하면 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네 정부, 내 정부, 이 정부, 저 정부 따릴 것 없이 모든 정부는 일단은 성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바로 국민들 자신을 위해서죠. 설령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정부는 나로부터 시간과 돈을 위임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부가 실패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시간과 나의 돈도 없어지거나 실패한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윤석열 씨 정부 3년 동안 똑똑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TK 지역 같은 데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낮았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기대치는 반을 훨씬 넘는 등 득표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그것은 이재명이 미워 또는 싫어 나는 민주당 싫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은 잘한다면서
그럼 기대해 봐야지. 어쨌거나 이 일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심정은 이른바 정치색이나 진영을 떠나서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할 것 없이 다 높았는데 70% 훨씬들 상회했죠. 윤석열 정부만 한 58% 정도가 가장 낮았고 이번 이재명 정부도 갤럽 조사 보면 70%를 살짝 넘기는 걸로 나와요. 네. 일단 초반에는 지지율을 훌쩍 넘어서서 기대감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제일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문재인 높진 대통령이 제일 87%로 제일 높았었고 그다음이 네. 박근혜 예. 79, 이명박도 79를 기록했었고요. 물론 그보다 훨씬 전이긴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도 집권 초기에 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85%를 찍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몇 주일 이러다가 푹 깔아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큰 등락 없이 어느 일정한 선을 유지해 주는 게 훨씬 좋겠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임기 말까지 국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종잣돈이 되어주는 저변이 되어주는 5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뭐 박근혜 탄핵 무렵에는 지지율이 당시 여당 지지율이 3%, 5%까지 빠졌고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탄핵 그 무렵에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뭐 8%, 7%까지 빠졌다가 구속되고 뭐 탄핵 이러고 그러면서 우익들이 막 뭉쳐가지고 좀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은 앞에 열거한 그런 숫자들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70%니까 제가 불러드린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 49%보다는 49.15인가 그랬죠. 지금 이번에 70% 나왔으니까 단순 비교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갔죠. 집권 초기 지지율이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이후의 이 성적도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갤럽 조사를 보면 지역별로도 좀 중요한 수치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광주 전라는 압도적이었는데 대전 충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도 긍정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좀 더 올라갔어요. 역시 우리가 충청도를 주목하는 것은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하는 것이고 지역에 따른 정치색이 상당히 TK, PK나 호남보다는 엷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수치에 좀 가깝다 이런 점에서 평가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의 인천도 조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남, 충북, 세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무려 74%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좀 높지요. 네. 그 말은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제가 아까 취임 열흘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 취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예. 대통령이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했었어요. 이제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는데 천연재해, 자연재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 앞에서 무기력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 대비가 중요한데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어디 길 같은 데나 마을 중간 어디 보면은 이렇게 배수구 흘러나가게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하수구 배수구라 그러나 네. 거기에 뭐 낙엽 요즘은 낙엽은 많진 않아도 담배꽁초니 뭐 휴지니 쓰레기니 해서 자주 막히는데 이게 실은 모이면 역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물이 제때제때 배수가 안 돼서 범람하거나 배수가 안 되니까 피해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런 걸 좀 신경 쓰자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고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는 게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은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를 든 것이었겠으나 그 말을 듣고 막 메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게 지금 대통령이 지적할 일이고 무슨 대단한 것이냐 메모를 해야 되는가.
저런 건 이미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날 말을 귀에 쫑긋하고 뭐 대단한 거 듣기 이전에 부끄러워해야 된다. 저런 말이 안 나와도 되도록 이미 그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걸 다 알면서도 한번 강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는 저런 자리에서는 저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기본이 되어 있는 이재명 정부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중요한 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답하는 걸로 봐서 저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예, 그러게요. 자, TK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50% 넘게 잘할 것으로 봤습니다. 50% 넘는 지지율은 사실 지지율로 봐야 되니까요. 이 TK 지역에서의 이런 변동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좀 그 민주당 마음에 안 든대. 이재명 뭐 이상한 것도 있고 그렇다며. 그래서 다 이제 뭉쳐가지고 김문수 찍고 국힘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TK 이번에도. 네. 그래서 30% 득표에서는 실패한 적도 많았고 PK에서도 겨우 40% 이렇게 터치하고 그래서 여전히 지역색에 따른 정치 특정 쏠림은 완고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국정 지지도 잘할 것이다 이 기대치는 50%를 훌쩍 넘겼어요. 그거 보면 선거는 선거고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나 좀 한번 지켜볼래. 일은 잘한다면서 일 잘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평상시에도 좀 유지가 되고 선거 때도 어느 특정 지역 하면 무슨 당 무슨 색깔의 잠바 이렇게 이퀄되는 게 좀 완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 개혁과 정치 선진화를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부울경은 63%, 대구 경북은 55%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였고. 네, 전국 평균이 아까 70%였는데 네. 부울경은 70으로 63이니까 70에 육박하고 있고 충청은 이미 넘어서 버렸고 TK도 55 정도예요. 저는 이게 정책을 통한 새 정부의 효능감을 계속 충족시켜주면 그리고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시켜주면 저는 이 수치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심어줘서 계속해서 지지율을 더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세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로 살펴볼 텐데요. 국민들이 보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물어봤더니 1위는 역시 민생경제 회복이었고 2위는 계엄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각각 35%, 32%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새 정부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는 게 또 한 번 명확히 보여요. 숫자로. 맞아요. 35%면 3명 중에 1명이 이걸 꼽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통상 무슨 여론조사를 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물어도 한 5%는 나 그렇게 생각해 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만약 해는 동쪽에서 떠. 그러면 당연한 소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것도 한 5, 6% 나와요. 네. 그거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대답하거나 뭐 이제 그건 일종의 재밌는 우화 같은 얘기인데 60% 이상이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변동의 여지가 거의 없는 압도적 다수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35%면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특정 견해가 셋 중에 하나를 마크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급하다가 35%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모른 무응답까지를 다 합치면 4명 이상은 그걸 제일 큰 현안으로 꼽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 다음이 계엄 내란 종식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67%가 좀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약 7명 가까이 되는 절대 다수 분들은 경제 살려라. 계엄 내란 좀 확실하게 끝내자. 아까 저 오프닝에서 얘기하시던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내란의 실질적인 위험 그쵸. 종사자 어쩌고 네. 곧 또 풀려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기위원 판사님 문제에 의해서 윤석열에 이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엄은 지금 진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뭔가 잔불이 있는 거 아니냐?
재발 여부를 떠나서 확실하게 도려내자라는 생각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법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민생경제 회복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물가 좀 잡아다오. 이거 대통령이나 장관이 몇 명 부르짖는다고 바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수입 물가도 있고 국제 환경도 있긴 합니다만 적절한 원자재 관리 및 최종 접객업소들의 가격 관리 이런 건 좀 신경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에 적극 좀 역할을 함으로써 환율 변동이 그대로 수입 물가의 전가가 반영이 되고 그게 우리 소비자 물가나 식탁 물가, 외식 물가에 바로 밀어치는 파고를 조금 완화를 해주면 상승은 억제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더 낮추면 더욱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고금리 부담. 그것 때문에 대출금 지금 굉장히 많아요. 주택담보대출이니 신용대출이니 일반 가계자금대출. 은행들은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몇 조씩 법니다. 그거 다 우리 일벌들이 서민들이 쎄 빠지게 벌어서 이자 내고 뭐 하느라고. 근데 가만히 앉아서 가끔은 일어 쓰겠지. 아주 편하게 일을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요. 금융개혁, 금융위원회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발 가시적인 조치가 내려져서 불로소득하는 사람들 줄이고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줄이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세금 내게 함으로써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새 정부 정책 효능감이 저절로 커지리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재미있는 또 조사가 지지 정당별로 최우선 과제가 달랐습니다. 네. 진보 지지층에서는 계엄 종식, 보수 지지층에서는 민생 회복이 더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진보 진영은 계엄 내란 빨리 매듭 짓고 형사처벌할 건 하고 아마 그중에 핵심은 이런 것도 있겠죠. 윤석열 씨 재구속 수감. 네. 반면에 나는 보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민생 회복을 꼽으셨어요. 아마 이분들은 상당 부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졌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이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TK에서 아까 55%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꽤 높은 걸로 나왔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저변에는 먹고 살기 힘든 건 매 한 가지거든. 그렇죠. 진영을 떠나서 그리고 그분들이라고 쉽게 사는 거 아니고 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한 만큼 생활이 덜 고달프게 해다오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공히 느끼는 거니까 저는 이 점에서 국민 통합을 무슨 정치적으로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좀 낫게 해지면 서로 엉켰던 것도 풀어질 수 있고 물론 그걸로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정치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진보 성향 아무래도 부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내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확실히 끝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1순위를 좀 거기 해달라는 얘기인데 아마 새 정부는 경제 추진을 하면서도 그리고 내란의 법적인 종식은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면 그것도 민주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만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 이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양측의 개혁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이후에 최대의 격차가 아닌가 싶은데 네. 민주당이 50%를 돌파했고요. 국민의힘은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일단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물론 혹자는 뭐 계엄 내란인데도 보수가 41, 2%가 넘었다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 숫자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보 진영이 얻어낸 최다 득표율이에요. 득표율로 보더라도 예. 49.15%라는 게 여지껏 그렇게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단 하나 박근혜 후보만이 51.5%를 얻은 적이 있을 뿐 어느 당선자도 49%까지 이른 적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보수도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뭉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로 50을 못 넘어서 서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대선의 압도적인 지지율의
연승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럼 국힘은 왜 이렇게 28%로 갑자기 이렇게 추락했느냐? 한 10% 포인트 이상 깔아앉은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에 비하면 한 13, 14% 낮아진 것이고 대선 투표 직전에 국힘 지지율이 한 36, 7% 됐어요. 그럼 한 9% 포인트 가량 빠진 건데 단 하나 이겁니다. 대선 후에 당 하는 걸 보니까 네. 아직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을 들어야 되고요. 저게 지금 무슨 말이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한다?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간단히 막 이러잖아. 윤석열 탄핵시키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지금 국힘 헤게모니 패권을 두고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야옹야옹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뭔 소리 하고 자빠진 거야. 자빠진단 말 취소. 탄핵이 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끝났는데 아직도 탄핵 당론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로 저런다니까 정신을 못 차려도 너무 못 차리니까 이게 정당 맞나? 그래서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지를 처리하고 한심하다. 그 한숨과 탄식이 반영된 게 이 숫자입니다. 네. 국힘 지지자 갑자기 한 10%포인트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어디 출국한 거 아니거든요. 지형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국힘은 한마디로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뭐 원내대표 뽑는 거 가지고 또 술렁술렁 하잖아요. 근데 얘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친윤, 뭐 친한, 비윤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선거를 치르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지요. 네, 대선의 승리 여파로 민주당이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국힘은 일단 내홍에 대한 실망감 영향으로 여파로 28%, 20%대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정리를 역시 해주셨습니다. 앵커라 점잖은 말을 쓰시는데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시원합니다. 뉴스토마토 1회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했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인생톡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